네,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9주 만에 금요일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고점, 코스닥도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장을 구성했던 키워드와 또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주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주말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좀 같이 보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KB금융이 잘 나왔네요. 순이익이 나왔는데요. 3,983억입니다. 예상치보다도 한 1, 200억 정도 더 잘 나온 것 같고요. 141% 급증한 순이익. 신한지주에 이어서 KB금융까지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2,623억 정도, 작년보다 한 8.3% 줄었기 때문에 선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카드는 시장 관심이 아주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일단 순이익 기준으로는 179% 급증한 2,320억대의 순이익이 일단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PC 같은 종목은 아주 이제 작은 종목일 텐데요. 지금 나온 실적이 9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232% 정도, TPC 글로벌입니다. 232%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와줬습니다. 금융주가 순환매가 오늘 돌았던 상황인데 금융주 실적은 좀 양호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이제 그 한 주간 동안의 매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잠깐 들어보고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리님, 연구원님 오늘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특별하게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요. 네. 변동성이 좀 없던 장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재미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네. 자체가요. 그리고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좀 흘러갔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영룡님은 이번 주 한 주 어떠셨습니까? 네, 특별하게 비중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요. 기존에 보였던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보유를 할 예정이고,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코스닥이 조금 그 중소업체 중심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건설이라든가 또 증권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았던 그 실적주 중심의 중형주 쪽은 내주 시장에서는 다시 또 재편입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다 좋게 마감됐고요.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좀 주목해서 봤을지 첫 번째 키워드군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다 2030선. 오늘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수 연고점에서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업종 차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을 돌이켜봤을 때는 이 미국 쪽에서 유점관 반덤핑 이슈가 나왔고 또 자동차 강판 있죠. 자동차 강판 쪽의 가격이나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만 수급 주체들이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주 추가적인 랠리까지 가능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 환율 쇼크. 네,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의 실적에서 고환율, 원화 강세의 그림자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주가 전망, 현재 필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LG그룹주입니다. 반면에 LG그룹주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LG전자의 실적, 오늘 LG상사의 실적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오늘 LG상사 5% 주가 상승했습니다. LG그룹주 진입해봐야 될까요?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철강하고요. 그리고 환율 LG그룹주인데요. 자, 잠깐 삼성중공업 제가 아까 했던 멘트 잠깐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치는 1,800억대였었는데 지금 2,600억이니까 삼성중공업은 낮아진 눈높이보다는 무려 40%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는 점으로 다시 정정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작진이 잡아주신
환율 쇼크를 좀 먼저 오늘 볼 텐데요. 아마 자동차 관련주도 실적을 좀 보신 것 같은데,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원달러가 2분기에 얼마나 밀렸을까요? 연구원님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 3, 4% 정도 밀렸나요? 그렇게. 1,008원까지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요. 예, 그렇죠? 저점까지 네. 1,008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네. 7.5% 정도 좀 빠진 걸로 기사를 보긴 했었거든요. 작년하고 같이 네. 봤을 때는요, 한 7% 네. 정도? 예. 그 정도 빠졌으면은 자동차는 그래도 이제 환율에 계속 연구원들 리포트 나오면 뭐 10원 밀리면 뭐 얼마 까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 실적 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민감한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영님? 그런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이유도 뭐 이제 뚜껑 열고 보니까 대부분 다 환율 탓을 했잖아요. 네, 예. 뭐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모든 수출주들은 환율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가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삼성중공업 좀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삼성 S대 오늘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280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었는데 7억 나왔어요, 7억. 근데 그 중에 까먹은 것 중에 대부분이 환율 영향 때문에, 물론 이제 PDP 사업 적으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그거는 네, 이제 뭐 네. 매출액 감소고, 영업이익은 어차피 PDP는 안 나왔으니까. 네, 예. 근데 뭐 이제 2차 전지 쪽에, 중대형 전지 쪽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반감했다. 결국엔 모두가 다 환율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모두 뭐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된 수출주들은 일단 환율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예상되었던 거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는 좀 영업이익을 까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다만 자동차는 현대차는 22만 원권 이하는 제가 볼 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1,000원대가 확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이면 예. 뭐 환율을 감안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글쎄 일단 미국이 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는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전략까지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공개한 이후에 일단 그냥 당일날은 별로 안 밀렸잖아요.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기아는 또 올라서 마감됐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일단 선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 수급적으로는 뭐 숏 잡은 쪽에서 이제 뭐 커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양상이면 앞으로 좀 더 일단 운영님은 안 밀린다고 보셨고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가 이런 환율 수준이면 환율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2분기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지금 뭐 걱정했던 부분이 1,008원까지 밀렸을 때 아마 걱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결국 지금 현재 1,020원에서 1,030원 사이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OP 마진이 한 9%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요? 네, 연간으로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정도를 유지한다라 그러면 최악은 거의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통상임금 관련해서 지금 GM하고 한국 GM이랑 쌍용차가 그냥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 치고 나가는데 현대기아차 그룹사 전체로 보면 뭐 3년치 소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최악은 뭐 13조 원을 그러니까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이슈는 좀 어떨 걸로 보세요? 먼저 연구원님. 뭐 일단은 다른 내용 잘 모르겠어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이게 만약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타결이 되면 돈 물어주는 것도 크겠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파업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것 같거든요. 결국 뭐 앞에서 뭐 쌍용차라든지 뭐 GM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현대차 입장에서 현대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작년에 아마 파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드디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파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매년 그 현대차는 핫투를 진행할 때 주가 빠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연간 저점에 이른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그 중장기적으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단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여름철 핫투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또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 관련돼 있는 어떤 임대업의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좀 덜거덕거리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사실 주가는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 조정은 상당 부분 좀 제어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 예. 환율 얘기 잠깐 또 해볼게요. 환율 쇼크니까 지금 일단 1,008원에서 뭐 단기 한 3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경환호가 일단은 뭐 드라이브를 내수 쪽으로 걸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돈이 풀리는 거니까 뭐 환율이 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1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면 수출주도 좀 당분간은 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단발성이라도 저는 뭐 단발성인 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라도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라기보다는 지금 1,020원, 1,030원 수준에서 얼마만큼 안정화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보면 결국 3분기 예상에서는 환율 자체를 지금 이 가격대에다 20원, 30원대에다가 좀 맞춰놓고 좀 분석을 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20, 30원대에 대한 부분이라면 결국 2분기 실적 발표에 될 때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결국 2분기까지라고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수출들은 뭐 사실 조금씩은 더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주제에서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반기에서 어떤 가장 큰 굵직한 두 가지 이슈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연초부터 기대했던 부양책을 드디어 실시한다라고 하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배당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연초 이제 뭐 얼마 전에 1,000원대 초반에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반전세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수출주들이 뭐 올해 상반기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쇼크 요 정도 하고요. 다 두 번째 키워드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라 앵커.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트로이카 부활. 자, 우리 정부가 정말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또 이기경제팀의 정책 공조 분위기로 인해서 한은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던 증권, 건설주 오늘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까지 아주 확실한 반격에 나서주면서 이 트로이카가 완벽한 부활을 꿈꿀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고려아연입니다. 오늘장에 고려아연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늘고 매출액은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고려아연의 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추가적인 흐름, 방향성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키워드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늘고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인 밥캣의 그 효자 노릇 때문에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4%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좀 상반된 움직임 그리고 트로이카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트로이카와 고려아연 두산인프라코어 와 있는데요. 자, 운용료님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먼저 볼까요? 트로이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은행, 증권, 건설 요즘 뭐 같이 뭐 다 올라가는데요. 네. 뭐 좀 식상할 수 있겠는데 왜 오른다고 보세요? 요 종목들이.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증시에 최근 뭐 어차피 발들여 놓고 있으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이제 한간에 얘기가 나오는 40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뜯어보면은 뭐 그거에서 한 절반 정도만 제대로 집행이 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 아니면 지난해부터 경기 부양을 실시했던 나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그 부양 효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저는 대표적으로 인도하고 일본 증시를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본 말씀하시니까 일본은 이제 뭐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좀 역효과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인도 증시가 여전히 지금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은 뭐 경기 부양이 어떤 역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일단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 치고 증시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엔 돈이 풀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부양책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일단 뭐 은행 가보면 뭐 정기예금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뭐 1%짜리들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저는 또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증권사 다니시니까 이제 증권사 구조조정이 많이 되잖아요. 뭐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도 같이 많이 이제 자발적이든 아니면 타이에게서 나갔을 것 같은데 거의 뭐 6,000명이고 1년 만에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뭐
그 배운 게 뭐 그거밖에 없다고 그 나가면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주식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을 한 2, 3억씩 받았다 치면 이게 3천 명이면 거의 1조 원이잖아요, 돈이. 뭐 이런 유동성이 상당히 이런 그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군에 대한 일일이 좀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주식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나가면.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네. 뭐 나가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네.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업투자자로 이제 네, 전업을 말씀하신 해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수급적으로 그 영향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걸 매미라고 하죠. 개미가 아니라. 매미는 매미를 그렇게 부르나요? 매미가 이제 그 운용직에 있다가 퇴사하신 분들. 예. 아니 네. 그거 말고요. 그냥 지점에 계신 분들 뭐 기준으로 그것도 봤을 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예. 지점에 계셔다가 나가셨던 분들도 주로 거의 주식 매매 혹은 뭐 이걸 통해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제일 먼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결국 뭐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나가셨던 분들이 미리 준비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주식시장 쪽으로 돌아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돈을 담보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입을 해서 뭐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안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닥 그렇게 뭐 네네, 그러진 않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 성격을 갖고 있는 쪽으로 돌다가 오늘은 또 이제 뭐 유통주 이런 쪽도 좀 움직였잖아요. 유통도 같이 가고 좀 더 시세가 났었고 좀 돌아가는 이렇게 돌면서 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뭐 은행증권 건설 트로이카 포함한 내수주가 좀 더 시세가 더 강하게 난다고 보세요. 먼저 운영장님부터. 아마 네. 언젠가 그 이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그 하반기는 오히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뭐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수출주들 쪽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은 내수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뭐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변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유통주라든가 이런 쪽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게 움직여서 아마 뭐 이제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대체적으로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유통주 쪽에 대한 비중 자체를 꾸준하게 잘 가지고 가고 있는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뭐 증권이라든가 건설 물론 이제 은행까지 이제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쪽의 주가만 움직여도 체감할 수 있는 지수는 뭐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카가 지금 강한 이유 제가 지금 왜 오른다고 보세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강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섹터가 좀 강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볼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뭐 예. 증권은 저는 크게 보면은 구조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고요.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부양까지 해주는 그리고 네. 뭐 종합주가에서 2,000표 안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다 네. 보일 수 있겠고 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몇 해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난 이후에 뭐 내수 경기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부양책의 시동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 PBR이 좀 낮은 쪽들이 많더라고요. 이쪽이 희한하게도요. 뭐 건설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배 돼버린 쪽도 있습니다만 낮았었고 은행이나 이런 쪽들은 아주 낮은 상태고 증권주는 진짜 말도 못하게 낮은 것 같아요. 이런 컨셉도 좀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철강도 같이 약간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그 분위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책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아까 했던 그냥 경기 부양 때문에 경기 부양 간다고 때문이라고 본다는 보는 것 거죠. 같고요. 뭐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발표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생각보다는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렇죠. 그랬다가, 예. 예. 발표됐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움직임이 안 나왔고 오히려 그 전에 결국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대감으로 벌써 올라왔고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용을 살펴보면 뭐 증권주, 뭐 건설주, 뭐 은행주 전부 다 유리하게 좀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네네.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적도 그리고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윤영님? 예. 다 대부분 증권은 다 뭐- 아직 뭐 실적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네, 딱히 네. 제가 어떻게 언급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아서 뭐 그냥 그렇죠. YY로 작년 대비로 근데 보면 일단 좋지 아마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전년보다는 당연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네. 건설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예상대로만
실적만 나오면은 나머지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대림산업이라든가 GS건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내지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같은 생각이시죠? 실적도 역시 좀 영향을 준다고 보시죠? 근데 실적은 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건설주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워낙 안 좋았던 회사들이 좋아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져서 계속 좋아진다가 아니라 워낙 안 좋았던 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작년에 안 좋았던 걸 떨궜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도 보면은 음식료랑 뭐 섬유복이랑 그 종이목재 쪽은 그러니까 연초부터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은행증권건설은 차트 켜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전부 궤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전망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앞으로 좀 이 세 섹터, 그러니까 은행증권건설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저는 은행 쪽은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세 가지 업종 중에 제일 낮을 것 같고요. 낮다고요? 예, 안 건설이나 좋고? 증권 쪽은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저도 그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건설이랑 증권주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보다 증권주를 잘 보시면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한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적으로 보면은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쪽이 이제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은행은 한 10%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금융지주사는. 요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을 막 끌고 올라갈 만한 정도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일단 이쪽이 차기 주도주 내지는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되려면은 지금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뭐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보면은 거래대금 뭐 3조 8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증권사가 뭐 BP 내지는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은 최소한 지금 이제 아무리 인력 감축되고 뭐 작았다고 해도 그래도 한 5조 이상 때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볼 거라는 얘기시고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격으로의 그 조건도 갖췄다고 보세요? 트로이카가? 주도주의 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주도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려 그러면 뭐 IT라든지 자동차 쪽이 네. 좀 반응이 나와야 결국 이 시장 자체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증권, 은행, 건설로는 좀 힘들다 보시고 아시안 게임이 8월 달인가요? 10월인가요? 예. 10월 달이지 않을까. 가을이죠. 예. 예. 그때까지는 건설주 안 될까요? 또 다 같이 한번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다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경기처럼. 별로 영향이 없을 걸로 보세요. 건설주는 결국 해외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국내 근데 부분보다는. 이제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트로이카의 부활. 그럼 갖고 오신 이유가 어떤 걸 부각시켜 주시려고? 뭐 일단 뭐 지수의 어떤 안정성에 따라서 일단 이러한 오래간만에 이제 유동성을 부양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네.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좀 많이 올랐고 또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사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이 없고 모인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권역에 안착을 하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 즉 항상 가면 밀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이제는 조금 이제 떨쳐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은행증권 건설주로 오늘 보자고 하신 이유가 앞으로도 된다고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더 된다고 보시고 길게 봐서도 다 된다고 보세요, 그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된다는 쪽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과연 얘네가 주도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그 주도주 성격에서는 조금 벗어난다는 아니, 얘기죠. 주도한다는 거랑 된다는 거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냥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시장 수익률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도 그냥 웬만큼은 할 거다 이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묶여있으면 시장 수익률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저는. 어쨌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트로이카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자, 7번째 키워드. 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 영화관, 시원한 영화관의 계절입니다. 이 휴가 시즌이 절정에 가면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 CJ CGV 또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들 4에서 5%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디어플렉스가 배급한 군도가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8번째 키워드 결제 관련주입니다. 코스닥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연일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KG그룹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가 특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9번째 키워드. 로봇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하네요. 정부가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국가를 목표로 해서 2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늘 테마가 형성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로봇 테마주의 형성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키워드. 제사 이동통신. 오늘 참 악재가 나왔습니다. KMI, 이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자, 또다시 제사 이통사 출연이 무산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손꼽혔었던 통신 장비주, 그 가운데서 KDC가 하한가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토론해볼까요? 어떤 키워드 볼까요, 의원님? 네. 자, 이 중에 이제 김우정 연구원께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오늘 저는 그 영화, 그 한국 영화 흥행 기대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는 쪽 중에 박스오피스 1위는 어떤 영화인가요? 뭐 군도로 뭐 아무래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번에 오늘 미디어 플렉스가 군도가 박스오피스 1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미디어 플렉스가 상승한 흐름이 네. 이틀 만에 한 100만이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100만 돌파 영화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제작사로 미디어 플렉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CJ, CGV도 같이 함께 올라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CJ, CGV는 잠깐만요. 미디어 플렉스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미디어 플렉스가 그 군도 때문에 시세를 만들었다가 최근 한 1, 2주 정도 막 완전 폭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그 왜 그런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루머 뭐 돌았나요, 증권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플렉스가 올라갔던 그 전주에 올라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군도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의 한 수. 예, 신의 한 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 군도고요. 군도에 대한 빠진 건 내용인데 뭔가요? 빠졌던 거는? 뭐 아무래도 사실 저는 우영님 혹시 루머 들은 루머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뭐 7월 초순에 시사회도 갔다 오셨어요? 아니, 시사회는 아니고요. 군도는 뭐 조만간 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7월 초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름철에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한다. 뭐 이거 제가 볼 땐 거의 다 한 큐에 다 반영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반영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한 수가 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뭐 군도 뭐 다음 주에 뭐 명랑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에 다 이제 시세가 반영됐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뭐 오늘 반등한 거는 이제 뭐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군도에 대한 스코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일시적인 제가 볼 때는 반전이 나오지 않나 보여지는데 저 밀린 거는 그냥 누군가가 어쨌든 사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서 오르니까 일단 다 털고 한번 나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요?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GV 얘기 한번 해볼게요. CGV가 뭐 영화 관람료가 저는 영화를 최근에 아기들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뭐 역효과를 그러니까 인상이 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관객 수가 줄을 수도 있다. 관객 수를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관객 수가 줄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어떤 영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좋으면 갈 거다라는 아무래도 거죠.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뭐 이틀 만에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 영화를 안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입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누가 이거 재밌다 하더라 하면 가서 보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라인업 자체가 여름 시즌 다가오면서 뭐 앞으로 지금 워낙 뭐 대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앞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영화 그 태극기 날리며가 아마 뭐 1000만 넘었을 때도 뭐 3가지 영화가 다 1000만이 넘었던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처럼 아무래도 그런 대작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영화관을 많이 찾을 것 같고요. 특히나 네네 개봉 혹시 이제 예정작 중에 좀 기대가 되는 쪽들 혹시 있나요? 운영원님 좀 이번에 그 미디어 플렉스나 쇼박스나 해가지고 그 메이저 쪽에서 3편 중에 한 편은 1000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작정하고 만든 영화가 3개가 있죠.
군도하고 네. 해적하고 명랑. 다 미디어 플렉스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다 네, 다른 다른 거예요? 다 CJ 있고요. CJ EM도 있고 네. 다 하지만 이제 네. 대규모 투자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투자를 했던 1000만 돌파를 예, 노리고 그러니까 다 노리고 만든- 그리고 여름철 시즌에 개봉을 네, 하기 동시에도 위해서 하고. 예, 네. 만든 건데 네. 뭐 세 편 중에 한 편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뭐 지배적이죠 일단. 네. 근데 개봉을 이제 앞두고서 군도가 예상보다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수혜가 어디로 가겠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1000만을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급등하거나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예. 7월에 다 좀 반영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냥 CJ, CGV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쪽은 관객이 많이 가면 갈수록 영화 표값이 아니라 나머지 부대 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 그렇죠. 콜라 뭐 이런 그쪽이 뭐 사실 그 마진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거만 비싸죠, 팔려도 진짜. 사실 네. 돈은 버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 보여지고 결국에는 성수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여름철에 어떤 가장 이제 실적이 2분기에 쌓아놓은 거 3분기에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반영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CJ, CGV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주 중에 혹시 좀 관심 뭐 가져볼 만한 쪽 어떤 쪽 있을까요? 사실 연구원님? 뭐 영화 이쪽 관련해서 미디어 플렉스가 오늘 군도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좀 있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결국 이 군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뭐 단기적이라고 봐요. 그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CJ CGV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CJ CGV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좋아진다 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추천하신 적도 있으시죠? 네, 있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결국은 3분기 이런 그 성수기 시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실적이랑 연관이 되려면 결국은 그 평균 티켓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CJCGV가 어디 지역에 있는 영화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 쪽에서 있는데 여의도 그 CGV를 가면 다른 영화관보다 1,000원 더 비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좀 시세랑 연동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가격 자체가 탄력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게 1,000원 더 비싸다 이래서 사람들이 안 본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그 단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앞에서도 뭐 팝콘 얘기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남겨 먹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는 뭐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모멘텀을 3분기 성수기 시즌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CGV는 뭐 이것도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중국 얘기가 나오거든요. CJ CGV는 예. 발목을 잡았던 게 결국 중국 쪽인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언젠가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래도 편리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저번에 영화 이거 하면서 봤더니 중국은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음반하고 영화가 중국이 좀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음악도 잘 듣고 작은데 인구수도 5천만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영화랑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민족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다음 주 초반에 키워드 먼저 확인해야 되죠. 자, 10가지 있는데요. 먼저 가져갈 키워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영영이 먼저 어떤 거 가져가시죠? 저는 트로이카 다음 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카 부활 좋게 보시는 것이고 연구원님은 어떤? 저는 환율 쇼크 관련해서 자동차 쪽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트로이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쪽이 좀 분위기를 잡은 것 같고요. 내수 쪽 관련해서 좀 확산 시세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략주 확인할 텐데요. 먼저 우정룡님 공략주는 어떤 쪽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세가 많이 났던 쪽을 쫓아가는 것 자체는 뭐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패턴이 좀 그러세요. 예, 아예 그 실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를 거를 예상하고 잡고 있었다라면은 나쁘진 않지만 계속 즐길만 한데 과연 증권주가 오른다고 여기서 내일 밀리면 이거 타봐야지. 저는 이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안 빠지거나 반전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IT 부품주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KH바텍 주가 오르는 거 봤을 땐 주변주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녹스 갖고 왔습니다. 이녹스 실적이 나왔죠, 어제.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되려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부진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KH바텍이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 패턴은 좀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베트남의 삼성 따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공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3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거란 얘기가 베트남에다가 또 삼성이 또 뭐 1조짜리 가전 공장 짓는다고 하던데 좀 더 기대도 해볼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장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이제 하반기 좋은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 특히나 이녹스는 이제 갤럭시가 아니라 그 노트 4에 대한 탑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뭐 단기로는 한 2만 원 정도 잡았고요. 뭐 조금 길게 본다면 거의 2만 4천 원대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16,500원 권역을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우정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네, 저는 바텍인데요. 네, 아까 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종목 잡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사실 바텍이 네, 좀 예, 바텍 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결국 이거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가는 종목이기도 했지만 실적이 된다라고 보면 좀 더 간다라고 좀 본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바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진다. 2분기뿐만이 아니라 뭐 3분기 올해 자체도 좋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지금 글로벌 7개 기업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바텍 같은 경우가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사업이 조금은 이제 성장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지금까지는 뭐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드디어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요? 예, 맞습니다. 400억대인가? 네, 예.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뭐 특히 그 GE 쪽으로도 좀 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 중국 관련 내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목표 예. 가격은 28,800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종현 운용력과 허준식 해설위원은 트로이카 부활. 저도 트로이카 부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정 연구원은 환율 쇼크, 자동차 부품주를 내일장까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정종현 운용력은 트로이카 쪽에서도 뭐 계속 기회를 보시겠지만 지금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이녹스 매수가 17,500원 제시했고요. 김우정 연구원은 바텍입니다. 매수가 22,450원 제시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영업 비용이 너무 늘어서 지난 분기에 적자폭이 커졌던 아마존이 이번에는 전자지갑, 스마트폰용 전자지갑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까지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든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그런 글로벌한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승자와 패자가 극명해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